첫 번째는 종로오가역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미치도록 마음에 들었던 야장 분위기의 가맥집 혜성슈퍼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아름다웠던 선선한 바람에 날씨가 미치도록 좋은 이런 날엔 무조건 야장에서 소주를 조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접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서울에서 방문했던 야장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들을 모아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울 땐 야장이고 나발이고 에어컨 빵빵한 술집이 최고지만 지금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멋진 날씨엔 소주는 무조건 실내 아닌 실외에서 마셔야 합니다. 서울 도심 속 근사한 야장 가맥집으로 여긴 그간 다녀본 야장 중에서 역대급 위치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적한 골목 끝 마치 가정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는 기분이 들었고 거기에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아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테이블에 번지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자가 마치 산 중턱에서 마시는 술의 맛과 비슷하게 잠깐 너네들 신발이 똑같네. 그것도 종로에서 운 좋게 손님이 없어서 우리끼리 전세 낸 느낌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며 종로 오가역에서 1분 거리에 이런 소중한 공간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실패가 없는 달걀말이는 필수로 주문했고 역시나 포실포실한 식감에 부드러운 고소함이 가득했으며 한쪽엔 케요네즈 뿌린 양배추 샐러드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문한 메뉴는 햄구이로 사장님께서 스팸구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에 스팸이 아닌 거에 당연히 문제는 없었으며 런천 미트로 추정이 되며 충분히 맛이 좋았는데 이 죽여주는 공간에서는 런천 미트가 스팸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메뉴는 명품 면 요리로 먹을 때마다 윤우에게 감사하는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 체크살은 없지만 그간 먹어본 짜파구리 중에 단연 최고의 맛을 내주었습니다. 적당히 기분 좋은 칼칼함에 짜장의 구수하면서 폭발적인 감칠맛이 어제보다 더 무거운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른 오징어의 몸값이 올라갈수록 절대 마를 수 없는 우리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나 비싸서 오랜만에 주문한 마른 오징어는 역시나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풍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요 소스에 청양고추가 없어서 혹시 있을까 말씀드리니 이렇게 통째로 내어주시는 대인의 풍모에 여긴 한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물 안주도 하나 필요해서 주문한 꽁치 김치찌개는 특급 비추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 김치찌개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멋진 공간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며 마시는 술은 역시나 삶의 활력소, 인생의 지옥 같은 숙취를 안겨줍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이런 골목에 횟집이 있어라고 할 만큼 위치 선정에 놀라움을 주었던 청계 어시장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토요일 오후 3시 조금 넘어 1등으로 방문을 해서 맛있게 소주 한잔 마시며 4시가 조금 넘어가니 실내는 만석이 되고 본격 야장 테이블이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착해서 바로 사장님께 여쭤본 후 괜찮다고 하시는 허락을 받고 식당 맞은편 벽 쪽으로 근사하게 테이블을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2, 5호선 을지로 4가역 3번 출구에서 약 133m 거리로 골목에 있지만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꽤나 훌륭합니다. 1인 25,000원 모드메로 주문을 했고 먼저 기본찬이 차려지는데 그중에 이 민어와 광어 껍질이 어찌나 맛이 좋은지 이건 리필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입안에 넣고 씹으면 경쾌하게 부서지는 바삭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입안 가득 극강의 고소함, 짭짤함과 달큰함이 소용돌이 칩니다. 술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명품 안주였습니다. 한잔하시죠. 짠. 하나하나 맛도 좋고 한 입에 먹기 좋은 안주들이어서 소주 한잔 마시고 하나씩 집어먹기에 좋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운치 있는 조용한 골목 야장에 앉아있으면 삐약삐약 새도 울고 선선한 바람도 좋아서 소주가 왜 이렇게 맛있지? 감사합니다. 여기는 요런 거는 이거는 점성어. 요거는 자연산 대광어. 대광어. 네. 자연산이야 오늘 네. 광어가 대광어. 그러니까 큰 거 보이지?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참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 한 접시가 나왔는데 점성어, 자연산 대광어, 참돔의 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고 이게 양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기에 딱히 마음과 손이 가는 횟감은 아니었고 다만 광어와 참돔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나 선홍빛 두툼한 광어 지느러미살은 꼬들꼬들한 식감과 씹을수록 올라오는 특유의 진한 느끼리한 고소함이 입안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름식 뒤에 먹는 생선조림은 사랑입니다. 특히나 뭉근하게 졸여 양념을 가득 머금은 무는 더 사랑입니다. 나름식 뒤에 먹는 기름진 김치전은 사랑이며 바삭하게 튀겨내서 고소함이 좋았던 생선 튀김은 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무리는 생선 맑은 탕으로 끓이면 끓일수록 아주 진국으로 변해서 속도 풀어주면서 남은 소주 마시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날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확실히 빨간 매운탕보다는 이렇게 묵직하게 끓여낸 하얀색 탕이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야장에서 먹는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 역시나 좋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2차 가는 길에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친절하게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긴 꼭 한번 가서 소주 마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촌역 1번 출구에서 약 214m 거리에 위치한 역촌 호프와 노가리입니다. 인근에 사는 지인이 여기 돈가스에 맥주 한잔 마시기 좋고 무엇보다 야장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지인이 여기 돈가스를 주문하면 딱 돈가스만 나온다고 해서 그럼 돈가스만 주문하면 돈가스만 나오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 돈가스만 나온 비주얼에 감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밥이고 풀떼기고 마카로니고 단무지고 아무것도 없이 접시 위에 돈가스 그리고 소스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요 썰고 기대 없이 맛을 보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시원하게 맥주 벌컥벌컥 마시고 더 마시면 다음날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택시 불러서 술자리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취향에 따라 서비스로 나온 땅콩 부셔서 돈가스 위에 뿌려서 먹으면 놀랍게도 돈가스에서 땅콩 맛이 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확 흘러. 4년째를 해서도 저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올라가지 않아? 많이 따라서 괜찮아. 잘했다. 네 번째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에서 약 503m 거리에 위치한 경상도 식당입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을 했고 유독 날씨가 좋아 이곳 야장에서 마시는 술을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야장은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와 가까운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장 자리까지 단 2m 남짓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공간이 주는 맛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기에 이곳을 다시 오게 된다면 5시 이후에 와야겠습니다. 돼지갈비 1인분 200g 15,000원이며 추가 1인분은 안된다고 하며 소주는 4,000원입니다. 기본 잔으로 마늘, 고추, 김치, 상추, 대파김치 그리고 전날에 술을 마셨다면 밥 한 공기 주문해서 말아 먹었을 것 같았던 콩나물국이 나옵니다. 콩나물국이 적당히 칼칼하면서 아주 시원해서 속을 제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콩나물국이 한 잔 마시고 있으니 드디어 주문한 돼지갈비 4인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노릇노릇 아주 잘 구워졌고 투박하게 그을린 부분이 음식에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양념갈비는 무조건 뜨끈한 흰쌀밥이 함께해야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기에 과감히 밥은 포기했습니다. 양념은 과하지 않은 단짠 양념이라 괜찮았는데 고기 자체에 수분이 너무 없고 뻑뻑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예전에 왔을 때 기억을 내주름 사이사이 찾아보았지만 지워진 지 오래고 여튼 아쉽게도 이 돼지갈비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경상도집 바로 아래 콩나물 국밥집은 오전부터 야장이 가능했습니다. 생맥주 하면 노가리, 노가리 하면 을지로, 을지로 하면 야장, 야장하면 남이처.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을지로에 위치한 미넨호프입니다. 매일매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문 당시엔 오후 1시 10분쯤 야장 테이블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시간 시끌시끌한 분위기도 좋은데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는 더 좋았습니다. 노가리와 땅콩 그리고 소주와 생맥주를 주문해서 선선한 바람 맞으며 마시는 술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생맥주를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목구멍에 싸다고 날리는 그 특유의 톡 쏘는 청량함이 너무 좋았고 노가리는 계속해서 손이 가던 매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매우면서 입안에 열이 나서 시원한 맥주를 더욱더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앉아서 먹기보다는 술자리와 술자리 사이에 잠시 들러서 시원하고 가볍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명이 방문해서 1인 6,000원 정도로 참으로 착한 가격으로 한 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뷰, 도로 뷰, 자동차 뷰 야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뷰를 보며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강북구 419 민주묘지 뒤편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청화 가든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육개장을 비롯해 다른 안주 추가해서 소주 한 잔 마시기 괜찮은 샘터마루나 산마루 쉼터 둘 중 하나와 묶어서 방문하며 술 제대로 잘 들어가서 굴러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청화 가든은 서울이지만 근교에 나온 기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야장으로 토시살 주문해서 소주 한 잔 마시기 좋았습니다. 저는 양념 토시살만 먹었는데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가격 생각하면 소주 안주로 괜찮습니다. 확실히 바람도 잘 불고 새소리도 좋고 도심 건물 사이 야장과는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여기서 1차 산마루 쉼터에서 2차 택시 불러서 수유역 흥부전 놀부전 가서 고추튀김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개코 노래방에서 술이랑 안주 시켜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면 다음날 숙취 지옥의 맛을 맛있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이런 스타일의 식당인 인수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에서 약 360m 거리에 위치한 흥부전 놀부전입니다. 작년까지 식당 입구에 야장 테이블을 깔아줬으니 올해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는 고추튀김 하나 주문해서 소주 마시면 좋습니다. 아삭하고 개운한 고추 안에 고기소를 가득가득 채워 마치 후라이드 치킨처럼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8번째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택시로 약 14분 거리지만 마치 서울을 벗어나 멀리 나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등산 안 하고 산에서 소주 마시는 느낌이 충만한 하늘 아래 작은 마을입니다. 날씨 좋을 때 가면 분위기에 술 쫄쫄쫄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안타깝게 안주는 비싸고 맛은 그냥입니다. 바람 솔솔 맞으며 야외에서 술 마시고 싶을 때 가끔 방문하고 있으며 안주에 중점 안 두고 한두 가지 주문해서 소주 2병씩 마시고 택시 불러서 근처 맛집 가서 2차 3차 하고 노래방 갔다가 집에 와서
먹어서 기절하면 겁나 개운합니다. 사우나 이깁니다. 평일 이른 시간에 가면 손님이 거의 없어 자유로운 내 세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돼지고기 하이포크 바베큐는 특별히 비추입니다. 9번째는 지하철 3, 6호선 약수역 6번 출구에서 약 60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네이버 평점 4.72에 빛나는 상당히 높은 점수의 야장이 가능한 까치포차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방문한 날에는 밤 8시쯤 바로 옆 약수 미용실 앞에 딱 2개의 테이블이 설치가 되었는데 5초 늦어서 그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 이 근방에선 꽤나 인기가 좋은 포차인 것 같습니다. 생선구이 중 고등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은 양념으로 가능해서 마음이 들었고 대왕이라는 메뉴명에 맞게 반반 김치 감자채전은 사이즈도 좋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안주는 엄청 맛있다는 아니고 한잔 하기엔 무난했으며 술맛 나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처 우선갈비도 야장이 가능합니다. 10번째는 삼천포 바다장어 구이로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당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아파트 뷰를 바라보며 바다장어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느낌 있는 화로와 빨간 소쿠리에 바다장어를 담아줘서 비록 바다뷰는 아니지만 뭔가 바닷가 식당에 있는 느낌을 아주 조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석쇠에 바다장어 올려서 노릇노릇 구워준 후 맛을 보면 포실포실하면서 씹을수록 아주 진한 고소함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바다장어 본연의 고소함을 즐기고 양념 소스도 나오니 다 구워서 양념 발라서 살짝 더 구워 먹으면 좀 더 자극적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바삭한 식감과 씹을수록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장어뼈 튀김도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으로 삶은 감자가 함께 나오는데 불판에 올려 함께 구워 먹어도 아주 별미입니다. 지나고 보면 1년이 참으로 짧게 느껴지고 어김없이 벚꽃은 절정을 향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늙기 전에 꽃피는 봄이 오면 야외에서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오늘은 도봉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건강을 위해 눈으로 등산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175선 도봉산역 1번 출구에서 520m 거리에 위치한 도봉산 양고기입니다. 도봉산 아래 등산로 입구 안골의 자리를 잡고 있으며 16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매화나무가 반겨주고 있으며 안쪽에는 매화나무 아래 야외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에 방문을 했으며 아직 매화꽃은 활짝 피지 않아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완전히 개방이 된 오른쪽 테이블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 천막이 있는 왼쪽 테이블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제대로 맞을 수 있고 식당 마당에서 먹는 게 어디 놀러온 기분이 들어서 분위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술은 바람과 햇빛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마시는 게 제 맛입니다. 물김치, 채소무침, 깻잎절임, 양파절임, 양배추 샐러드 등등등 기본찬이 차려지고 이어서 주문한 양갈비 2인분과 숯불이 들어왔습니다. 양갈비는 2덩이가 1인분이며 초벌구이가 되어 나오고 바로 화력 좋은 숯불위로 올려서 본격적으로 굽기를 시작합니다. 만화 고기를 연상케 하는 양갈비는 언제 봐도 그 위용이 느껴지고 식욕, 소주욕, 성취욕을 자극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개의 왕은 가리비, 버거의 왕은 맥도날드, 소스의 왕은 케찹, 그리고 고기의 왕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것도 야외에서 굽는 양고기라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종로 신진시장 서문 2번 출구 쪽에 위치한 신진 슈퍼로 2차를 왔습니다. 슈퍼 입구에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이쪽으로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소주는 알아서 냉장고에서 가져다 마시면 됩니다. 짜파게티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어도 맛있지만 집에서 먹으면 8점, 야외에서 먹으면 9점, 술 마신 후 야외에서 먹으면 36,000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슈퍼 야외 테이블에서 한 잔 마실 때 짜파게티는 거의 대부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스 가문어를 버터와 설탕으로 볶은 후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린 안주가 나왔습니다. 딱 보면 별거 아니지만 딱 먹어봐도 크게 별거는 아닙니다만 또 이런 안주가 입이 심심할 때 계속 손이 가는 무서운 안주라서 가위에는 이기지만 보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묵이 나왔습니다. 묵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고 위엔 고추를 넉넉하게 넣은 간장 양념을 뿌렸습니다. 간도 딱 좋고 알싸한 고추의 매콤함이 중간중간 입안을 아주 개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멸치와 김도 가지고 와서 안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신진시장으로 들어와 3차로 찬이네에서 한 잔 마시고 보물로 지정되어도 될 법한 이 무시무시한 간판을 보고 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재방문해서 야외 테이블에서 한 잔 맛있게 마셨습니다. 옆에 있는 동대문 부침개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안주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하철 동대문역 9번 출구에서 약 280m 거리 동대문 종합시장 닭 한 마리 골목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계림 삼계탕입니다. 부추 야채전, 김치전, 파래전, 옛날 소세지전 등등 4,000원이라는 상당히 착한 가격을 하고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감자 닭볶음탕은 9,000원이며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가며 가득 담겨 나오는데 적당히 칼칼하면서 맛도 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수만원 하는 닭볶음탕은 양이 많아서 다른 안주 주문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뚝배기로 판매하니 다른 안주들과 함께 주문해서 먹기에 딱 좋습니다. 옛날 소세지 케찹에 푹 찍어 먹어도 좋고 야들야들 동태전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판 교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금능 슈퍼로 방문을 했습니다. 빛바랜 이 간판은 슬쩍 바라만 봐도 상상 취기가 올라오고 슈퍼 입구에 볼빨간 테이블이 저희를 반겨주는 듯 보였으며 슈퍼 내부를 둘러보면 달걀, 각종 과자, 건어물이 있어서 메인 안주 나오기 전에 한두 개 가지고 나와서 가볍게 안주하기에 좋습니다. 배가 불러서 소주로만 마시는 게 타당하나 머리를 뜨겁게 달구는 햇빛에 첫 잔은 시원하게 소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드디어 궁금했던 안주인 오이볶음이 나왔습니다. 오이와 달걀을 함께 볶은 후 고소한 참깨를 뿌려서 내오는데 개인적으로 카레의 당근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오이는 제 취향은 아니었고 배신이 없는 달걀은 역시나 부드럽고 고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달걀을 볶을 땐 토마토나 양파가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가맥집이나 포장마차를 갈 땐 맛에 기대는 잠시 내려두고 그 분위기에 술을 마시는 편이지만 이 오이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이 아닌 거며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감사함과 죄송함은 있어도 불평은 1도 없었습니다. 이 짓거리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며 흘린 맥주는 처음 테이블 나온 그대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알콜로 닦으니 더 잘 이어서 달걀말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맛없는 달걀말이 찾기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찾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술집 메뉴판에 달걀말이가 보이면 네 편 내 편 없이 거의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꾸미지 않은 형태의 달걀말이는 누구나 다 아는 맛으로 상당히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며 케찹은 불규칙한 점선면의 조형 요소로 이루어져 자유를 갈망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화지같이 하얀 접시 한 켠에 나마루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지루한 우리의 삶을 틀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손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래 이 새끼. 이 차는 종로 6가에 위치한 중식포차 1번지입니다. 간판에 쓰여진 옛날 짜장이란 4글자가 저를 더욱더 설레게 하였습니다. 입구 야장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두었고 실내는 일자의 바 좌석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느낌이 있습니다. 지인들 가방에서 뭐 반짝반짝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합니다. 짜장면, 어묵우동, 고기튀김, 송화단, 물만두, 소주, 정종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안주가 대단히 맛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업장의 분위기, 안주의 구성, 상당히 친절하신 사장님 이런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술 마시기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취해서 먹는 짜장면은 맛이 없을 리가 없는 완벽한 안주입니다. 취향에 맞게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짜장의 느끼함을 약간은 잡아줍니다. 이곳은 1차보다는 확실히 2차나 3차로 방문하는 게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 한잔 마시고 있으니 올 테면 와보라는 지인의 건방진 카톡 하나가 설레는 큰 울림으로 가슴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난 세월 술만 마셨던 우리 오늘도 저는 그들과 함께 꽐라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2차를 마치고 지하철 충무로역 1번 출구에서 약 291m 거리에 위치한 히야 슈퍼에 3차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선선한 이 가을 야외 테이블에서 한잔 마실 수 있는 근사한 분위기에 감사했고 소주 3,000원 그리고 놀랍도록 저렴한 안주 가격에 진한 감동을 했으며 큰 기대 안 했던 안주 맛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이곳을 이번에 처음 왔는데 분위기, 가격, 맛 3박자가 확실한 곳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곳곳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흡연실을 연상케 하지만 이곳은 흡연실이 아니고 막창실입니다. 퇴근 후 하루 고단함을 막창 굽는 연기에 태워 하늘 높이 날려버리며 소주 한잔 마시며 하얀색 와이셔츠 입은 직장인분들의 얼굴엔 울긋불긋 웃음꽃이 폈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가히 장관을 이룹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분위기 하나만큼은 하나가 전부가 되는 일이 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동 황소 막창입니다. 예전부터 이곳을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야장의 성지 막창집을 드디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5시 15분에 도착을 했고 다행히 아직까진 빈자리가 있었으나 6시가 가까워지면서 금방 만석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이 공간이 주는 야장의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인데 이제 이곳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막창 1인분 22,000원, 쭈꾸미 1인분 14,000원, 잔치국수 5,000원, 그리고 소주는 아마도 5,000원 같습니다. 저희는 4명이 방문해서 막창 3개, 쭈꾸미 하나,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3인분 막창을 보면 대략 36점이니 1인분은 12점, 그렇기에 한 점당 가격은 약 1,833원으로 이곳의 막창 2점의 가격이면 단순 계산으로 신당역 할머니 순댓국에서 순댓국 든든히 한 그릇 마셔도 166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고층 빌딩 숲 사이 배산 임수보다 더 명당에 미친 야장 테이블이란 거대한 공간이 주는 술맛은 비싼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지만 비싸긴 참 비쌉니다. 하늘이 열리는 멋진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는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 1-1 출구에서 약 275m 다동공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오픈을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며 예약은 오후 6시에 가능하고 예약 가능한 좌석이 만석일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 가운데로 불이 들어오고 석쇠 위로 3인분 총 36점의 막창과 감자 3조각 그리고 마늘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굽고 있으니 선선한 가을바람이 소주를 달라고 귓가에 속삭입니다. 소주 한 병이 대략 7잔 정도 나오고 막창이 1인분 12점이니 한 점에 한 잔 이렇게 대충 2병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막창 가격대가 있으니 여기에 잔치국수 하나 추가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는 막창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런 야장 분위기가 충분히 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래도 노릇노릇 잘 구워서 먹으면 쫄깃하면서 탱글한 씹는 재미가 있고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막창도 막창이지만 이 소스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막창 넉넉히 찍어서 먹으면 감칠맛도 돌고 간도 잡아주면서 맛이 더 괜찮아집니다. 이곳은 막창 맛에 방문하면 안 될 것 같고 야장 좋아하시고 술맛이 분위기 타는 분들께는 한 번은 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방문인데 들어가는 순간 우아우아 소리가 절로 났고 소주가 달고 달았습니다. 이곳 황소막창을 먼저 인스타에 올렸는데 120만 뷰가 넘게 나오고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리는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리는 막창을 어느 정도 먹다가 이번엔 빨간맛 쭈꾸미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의 맛이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맵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의 매콤함과 후추향이 좋아서 나름 소주 안주로 괜찮게 먹었습니다. 막창만 계속해서 먹으면 금방 질릴 수 있기에 이렇게 빨간맛을 중간에 섞어주니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도 양념 쭈꾸미는 용두동 나정순 할매가 은하계에서 가장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익은 줄 알고 하나 먹었는데 너무 물컹해서 제대로 잘 구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맛과 가격에서 만족도는 낮았지만 공간이 주는 분위기는 압도적이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으며 한 번 정도 방문은 좋은 경험이었고 제 돈 내고 다시 오기엔 그렇고 누가 사준다고 하면 또 올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